전 국민 평균 소득 1억 원 시대를 꿈꾸는 10만 달러 사나이 권세호입니다. 저는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기술 경영학 박사로서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한 글로벌 경제 전문가이자 미래 인사이트를 공유하러 온 미래학자입니다. 우리 인류를 덮치고 있는 거대한 파도와 이에 맞서는 승리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957년 10월 4일) 전 세계, 특히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린 것입니다.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은 구소련이 우주과학에서 앞서간다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 당시 미국이 받은 쇼크가 어찌나 컸던지 지금도 엄청난 충격을 뜻할 때 스푸트니크 충격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이 사건으로 큰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본격적인 우주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미국은 소련의 유인 우주 비행을 1959년으로 예상하고, 이를 앞지르기 위해 미국 최초의 유인 위성 발사 계획인 머큐리 계획을 시도하는데요. 1958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탄생과 함께 머큐리 계획에 착수합니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1961년 드디어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달 탐사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1962년 라이스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명연설을 남깁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1일 마침내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며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 거대한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내디디는 장면을 전 세계인이 숨죽이며 지켜보았는데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남긴 유명한 어록입니다. 나사는 1972년 12월 달에서 지구로 암석을 가져오는 등 과학 임무에 중점을 둔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달 표면 탐사를 중지했는데요. 아폴로 11호에서 17호까지 달에 착륙한 우주인은 모두 12명입니다. 한편 달 착륙 경쟁에서 패한 소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소련은 우주에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설치한다는 꿈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1971년 샬루트 우주 정거장을 설치했습니다.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때만 해도 인간이 우주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4 내지 5일이 전부였는데, 이제 인류는 우주 정거장에서 1년 365일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이자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바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캐나다 등 16개국이 힘을 합쳐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의 세계 최대의 우주실험실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한 것이죠. 왜 우주에 국제우주정거장을 만들까요? 우주정거장은 인간이 우주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즉 더 멀리 있는 우주로 나가기 위한 연구를 하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인데요. 국제우주정거장 실험실은 지구의 어떤 무중력 실험실보다 완벽하면서도 장기적인 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그 사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십 년간 차갑게 식은 듯 했던 인류의 달 탐사 열정은 21세기 들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의 블루 오리진 등 민간 영역에서 우주 로켓 발사 사업을 앞다퉈 시작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사는 아폴로 계획이 멈춘 지 꼭 50년이 되는 지금 다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2022년 11월 1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요. 아르테미스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폴로 계획이 총 6차례의 달 착륙을 이뤄낸 것처럼 달 착륙 성과를 남기고 인류의 첫 여성 우주인이 달을 밟게 될 예정이라는 뜻에서 붙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을 비롯해 최근 우주 관련 시장이 급격히 팽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9년 달 지표 아래 물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인류는 다시 한번 달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얼음을 녹여 물로 사용할 수 있고 산소도 얻을 수 있으며 로켓의 연료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달에서 얼음을 발견한 후 인류는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요. 로켓의 연료 90%는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는 데 사용하므로 대기권이 없는 달의 발사기지가 건설되면 로켓의 연료 100%를 심우주 탐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달에는 인류에게 유용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달에는 꿈의 에너지로 알려진 헬륨3, 반도체 등을 만들 때 활용되는 히토류, 금, 티타늄 같은 희귀 자원들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g의 헬륨3로 석탄 40톤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달에는 이 같은 헬륨이 약 100만 톤가량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안보에서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을 직접 생산하거나 로켓 기술에 투자하고 달 탐사용 로봇이나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가 2018년 3,500억 달러에서 약 420조 원이죠. 연평균 5.3% 커져 2040년 1조 1,000억 달러, 약 1,320조 원에 이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선정된 스페이스X의 경우 저궤도인 550km 상공에 위성 약 1만 2천 대를 띄워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통신망 스타링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현재 2,5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띄워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달 탐사에 사용될 모빌리티 개발에도 자동차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GM은 우주항공방위산업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함께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전기차 루나 트레인 비클을 개발하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2019년부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함께 달 탐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내 우주 산업에도 캐그가 있었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6월 우주로 날아오른 데 이어 달 궤도선 다누리까지 2달 뒤인 8월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 우주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캐그에는 민간 기업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누리호의 발사대 시스템 전반을 독자 기술로 설계, 제작, 설치하고 발사 운영까지 수행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에 탑재된 6개의 엔진 전체를 공급하고 조립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죠. 한화 시스템은 누리호에 사용되는 통신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카이는 누리호의 체계 총조립을 맡고 다누리에선 구조체 시제작 조립 시험을 지원했습니다. 즉,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올드 스페이스 시대의 목표가 우주 개척이라면 뉴 스페이스 시대의 목표는 우주 이용입니다. 우주는 새로운 자원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자 언젠가 우리가 살아야 할 인류의 새로운 영토, 7번째 신대륙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인류의 새로운 영토, 우주가 손짓한다로 하겠습니다.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 나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 baby